고흐가 그림을 그린 8년 동안 800점의 작품을 남겼고 그의 생전에 단 한 점이 팔렸습니다. 생전에는 한 점의 그림밖에 안 팔렸지만 그는 알았을까요? 그에게 헌사하는 영화가, 책이,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를 사랑할 거라는 걸요. 그는 알았습니다.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화가다. 아깝시고 영화의 문학 제4편.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영화 러빙 빈센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후기 인상파 화가입니다. 1853년에 태어나 1890년에 37세의 이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천재 화가, 길을 자른 미치광이 화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 구구가 가능했고 독서 강이며 문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 뛰어난 문장력을 소개하는 책으로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고흐 사망 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출판하면서 작품과 편지가 연결되어 스토리가 있는 명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요한나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고흐도 없습니다. 고흐에 관련된 영화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러빙 빈센트,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영화입니다. 그리고 고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전기문 행식의 열정의 랩소디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3편을 함께 보신다면 고흐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러빙 빈센트 영화의 시작 장면과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생님이 요양 안에서 그린 그림은 고흐가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르의 롱강에서 그린 그림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님이 요양 안에서 그린 그림은 고흐의 상상력과 함께합니다. 밤하늘은 초승달과 11개의 별로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초승달이 아니고 보름달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고흐가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교회도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향 네덜란드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마을의 집들은 따뜻한 노란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앞에 나무도 보이시죠? 이 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흐는 늘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밤하늘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아르에서 그린 그림은 롱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고흐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유난히 크게 반짝이는 별을 보니 7개가 있습니다. 북두7승입니다. 별들이 꽃잎처럼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저 강 건너 노랗게 불이 켜져 있는 집들은 하늘의 별빛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강의 아래쪽에는 별빛이 묻힌 작은 다룻배 2개가 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팔짱을 낀 여인이 있네요. 고흐의 이루지 못한 소망이 보입니다. 별을 사랑했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별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늘 도시와 마을을 꿈꾸듯이 그렇게 소박하게 꿈을 꾼다. 얼마나 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말고는 우리를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흐의 마지막 편지 속 내용입니다. 영화에 이 장면을 넣은 감독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림 말고는 우리는 고흐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과 배우의 소개부터 황홀경에 빨려 들어갑니다. 작품의 별들이 검은 스크린에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움직이는 별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의 별이 배우의 이름이 되고 하나의 별이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감독은 이렇게 영리하게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보고 가셔야 되겠죠. 감독 도로타 코비엘라와 휴 웰치맨입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2분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이 사라지면서 아르의 노란 집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는 100여 명의 화가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하였으며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입니다. 고흐의 사망 소식이 신문기사로 알려집니다.
오베르에 머물던 37세 네덜란드 출신 방고호가 근총 자살을 시도했다고 놉니다. 부상에 그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이틀 후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영화는 방고호의 사망 1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891년 아르에서 시작됩니다. 빈센트 사망 1년 뒤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 편지는 고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우체국장 롤랭이 아들 아르망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르망은 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호를 길을 자른 미치광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떠나게 됩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여정 속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 빈센트는 정말 자살인가라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고호가 죽기 6주 전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완벽하게 차분하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호가 왜 자살을 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아르망은 여정을 떠납니다. 빈센트는 자살인가 타살인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망의 여정입니다. 아르망은 아르에서 출발해서 파리를 거쳐 오베르로 갑니다. 여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파리에서 단기 영감을 만납니다. 하구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베르에서 만난 아들린입니다. 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인입니다. 마르그리트, 언제나 빈센트를 그리워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시에 박사, 고흐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고동 경관, 베사공, 동네 영감님, 머저리 박사를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르망은 파리에 도착합니다. 단기 영감을 만나서 테오의 사망과 고흐의 불행했던 유년기, 파리에서의 생활, 가세 박사의 인간성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르망이 단기 영감에게 고흐의 편지를 테오에게 전해줄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호가 죽고 6개월 후 테오도 바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빈센트가 죽고 테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심장은 2개지만 마음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단기 영감이 아르망에게 말하길 빈센트의 불행은 유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빈센트는 가족들과 어울리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빈센트라는 이름은 사산된 형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형을 완벽한 빈센트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합할 수 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무척 애썼다고 합니다. 빈센트는 큰아버지의 미술품 상점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목사 시험에도 떨어지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잘리게 됩니다. 하지만 테오는 빈센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빈센트가 스스로를 위해서 싸운다면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2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고 테오의 도움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의 응원을 받으며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에서 마네, 모네, 툴루즈, 피사로 등등 많은 예술가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빈센트는 8년 만에 아마추어에서 영향력 있는 화가로 떠올랐고 모네는 빈센트를 독립예술협회에서 빛나는 스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는 강렬한 태양을 찾아 파리를 떠나 아를로 갑니다. 단기 영감은 2년 후 빈센트를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그 친구는 행복하겠구나, 드디어 별이 떠오르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기 영감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세 박사는 행제처럼 조의문을 읽었고 얼마 후 걸려있던 그림을 떼어내고는 치료 비명목이라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르망은 단기 영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흐는 왜 죽었어요? 정말 자살일까요? 단기 영감은 대답했습니다. 뉴스가 없어서 수수께끼지만 가세 박사가 지금도 고흐 가족들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하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가세 박사를 만나러 오베르로 떠나는 아르망입니다. 가세 박사 집에서 만난 가정부는 가세 박사는 파리에 가고 없다고 합니다. 빈센트가 사망한 장소 라브 여관을 알려줍니다.
고호가 사망했던 장소인 라브 여관의 주인집 딸 아들린입니다. 아들린은 빈센트의 죽음을 목격했고 빈센트의 인간됨을 보았고 마르그리트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세 박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아르망은 아들린에게 빈센트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들린은 그가 목격한 고호의 죽음 장면을 아르망에게 이야기합니다. 빈센트가 배에 총을 맞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경관이 도착했어. 총은 어디 있는지 묻자 고호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자살하려고 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곧 가세 박사가 도착했고 복부에 총을 맞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호가 고통에 울부짖으며 총알을 빼달라고 했는데 가세 박사는 군의가 아니라 총알을 잘 뺄 수도 있었는데 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동생 테오가 도착했고 그는 동생 테오의 손을 잡고 사망합니다. 아들리는 빈센트에 대한 또 다른 기억들을 아르망에게 말합니다. 그는 행복했어요. 우리를 좋아했고 우리도 그를 좋아했고 착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예술가답게 똑똑한 행동은 하기도 했지만 다른 건 평범했다고요. 비 오는 날도 비를 맞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종일 그림을 그리고 길고 긴 편지를 쓰고 항상 두꺼운 책을 읽었으니까요. 자기 관리도 철저했고 강을 좋아했다고 배사공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배사공은 까마귀에 얽힌 사연과 부잣집 도련님과의 모임, 마르그리트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줍니다. 고흐는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자신의 점심을 먹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흐는 동네 막 나가는 부잣집 도련님들과 어울렸는데 고흐를 보고 기도 잘하고 성기도 잘한 사람이라고 놀려댔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던 빈센트가 어느 날 가세 박사 딸과 함께 배를 타러 왔는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르망은 가세 박사의 딸 마르그리트를 만나러 갑니다. 마르그리트는 빈센트와 그녀와의 관계와 빈센트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르망은 마르그리트를 찾아갑니다. 마르그리트가 오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아르망을 맞이합니다. 마르그리트는 빈센트와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배를 탄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빈센트가 크게 다투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르망은 다시 라브 유관으로 돌아와 아들린에게 의심가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아르망은 마르그리트를 의심하고 아들린은 가세 박사 집안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빈센트의 죽음은 확실한 건 가세 박사랑 관련이 있다고 아들린이 말을 합니다. 고흐는 처음 봤을 때 가세 박사와 친척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붉은색 머리카락 그리고 눈동자가 슬퍼 보였고 그러나 내면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고흐는 가세 같은 속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고흐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글 있었습니다. 가세 박사는 참 별난 사람이야. 무슨 수로 날 치료한다는 거지? 나만큼 아파 보이는데. 그리고 빈센트는 물감이 떨어졌다고 계획한 그림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날 자살한 게요. 그리고 행주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동생이랑 돈 때문에 다퉜나 봐요. 캠퍼스 천이 비싸다고 이젠 낡은 행주에다가 그린다고 했어요. 아르망은 아버지 룰랭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가세 박사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운 아르망은 빈센트가 자살하려 했던 들판을 가봅니다. 정말 자살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왜 한 방에 끝내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엔 살고 싶었던 걸까요? 우연히 동네 영감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네 영감님은 말했습니다. 그 화가 친구가 부상당하는 날 외양간에서 총소리가 들렸네. 들판에서 총을 쏘았는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없었네. 경찰이 소지품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네. 총부터 미술도구 그림까지 말이지. 누가 그걸 훔치겠어. 여기서 총을 쏘았다면 소지품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의문점이라네. 스스로 챙겨갈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누군가가 왜 옮겨 놓았을 거냐고. 청년들과 술을 마시고 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데 영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망은 지객들과 싸운 후 또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아르망은 경관에게 빈센트의 죽음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리고동 경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었지. 고흐는 이렇게 말했네. 나는 자살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네. 마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경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세 박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지리 박사는 자기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성화했지. 아르망은 이 말을 듣고 모지리 박사를 찾아갑니다. 모지리 박사는 고흐는 자살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머리나 간자놀이, 총을 입에 넣어서 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심장을 쏜다고, 누군가 총을 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그리트는 매일 꽃을 들고 고흐의 무덤에 방문을 하는데 이때 우연히 아르망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그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꿈도 못 꿀 그림을 몇 시간 만에 그려내는 고흐를 부러워하면서 몇 시간이나 방에 들어박혀 고흐를 모방했고 내가 글작의 탄생을 막는 행위를 하고 싶냐고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엄청난 마찰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총을 맞은 채였어요. 빈센트가 10대들의 총에 맞았냐고요? 아니면 외로움에 절망하며 자살했다고요? 결과는 같아요. 당신은 그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나 궁금해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죠? 마그리트의 말을 듣고 아르망은 가세 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가세 박사는 빈센트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빈센트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해줍니다. 가세 박사는 빈센트와 크게 다투었다고 아르망에게 말합니다. 고흐는 나를 보고 거짓 예술가라고 했지. 자신은 진실을 위한 삶을 산다고 말했지. 내 생각엔 테오를 위해 목숨을 끊은 것 같네.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알다시피 다툼이 있었네. 가세 박사는 말합니다. 테오는 현재 매독 상기를 겪고 있어. 어떤 스트레스든 치명적일 수 있지. 자네 동생이 자네를 걱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그 친구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게 자네가 말하는 진실이고 예술가가 걸어가야 할 길의 대가지. 그럴 가치가 있나? 2주 후 난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고흐는 죽어가고 있었지. 빈센트의 가장 큰 공포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무너지는 거였어. 이렇게 아르망은 가세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세 박사는 요한나에게 복사되어 온 편지를 아르망에게 줍니다. 빈센트가 여정을 시작할 때 썼던 편지라고 합니다. 여정을 시작하는 아르망을 위해 행운을 빌면서 이 편지를 전합니다. 가는 길에 빈센트가 첫 여정을 시작할 때 썼던 편지를 아르망이 읽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나는 누구일까? 아무도 아니다. 별 볼 일 없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짧게 말해 바닥 중에 바닥. 이 모든 얘기가 틀림없는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품은 것들을. 고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한 자신의 속내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르망은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아르망과 아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흐를 떠올립니다.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요한나는 편지를 전달해준 아르망이 너무 감사했다고 아르망에게 빈센트의 편지를 복사해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 편지를 룰랭이 아르망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화가의 삶에서 죽음은 별거 아닐지도 몰라.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언해. 하지만 별을 볼 때면 언제나 꿈꾸게 돼. 난 스스로에게 말하지. 왜 우린 창공의 불꽃에 접근할 수 없을까? 혹시 죽음이 우리를 별로 데리고 가는 걸까? 늙어서 피난이 죽으면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거야. 늦었으니까 자러 가야겠다. 잘 자고 행운을 빌게. 악수를 보내며 러빙 빈센트. 영화 끝부분에는 돈 맥클린의 음악 빈센트와 함께 고흐의 작품이 나옵니다. 벅찬 감동을 줍니다.
빈센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편지도 같이 나옵니다. 난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고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흐가 그림을 그린 8년 동안 800점의 작품을 남겼고 그의 생전에 단 한 점이 팔렸습니다. 생전에는 한 점의 그림밖에 안 팔렸지만 그는 알았을까요? 그에게 흔사하는 영화가, 책이,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를 사랑할 거라는 걸요. 그는 알았습니다.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화가다. 아르망은 여정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